예,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도 여러분 이론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자.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쭉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이게 수업 시간에는 그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지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 있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때로는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또 맞는 문제가 틀린 문제로 나오고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면 60점 충분히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보고 던지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놓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많아요. 이 기출 문제가 500문제가 넘는다고 그랬죠? 예, 넘는데 다 시간상 풀어드리는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쭉 정리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 손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어부터 들어가 볼까요? 용어에 관한 사항이다. 용어에 관한 사항 이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용어 파트에서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 언급되지 않았던 공공시설이 있어. 그래서 공공시설도 기반시설인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별도로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는 부분에서 그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공공시설이란 이런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 참고에 공공시설을 쭉 제가 정리해 놨죠. 그런데 이걸 실무상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게 나오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밑에 핵심 포인트에 공공시설이 이렇게 쭉 박스 안에 있죠. 그중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 박스에 보시면 박스 밑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울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두 번째 같이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가로 안에 우리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시험에 수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시설, 그래서 거기 공공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그리고 중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주로 이런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청이 설치하는 묘지 나왔죠? 공동묘지, 이런 장사시설은 공공용 시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혐오시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런 단어 나오면 이런 단어 나오면 공공용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포인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죠.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면 그때는 성장관리계획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듯이 도시혁신구역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혁신계획이 나오고 복합용도구역 나오면 복합용도계획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복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계에서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선행 사전계획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또 3번도 약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형이 나온 거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밑에 도로라든지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광장은 세분되죠. 그 밑에 세분되는 것에 보니까 도로에 뭐 일반 도로도 있고 사람 걸어 다니는 보행자 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네, 틀렸고 해당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해당된다. 뭐 해당돼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구역 계획 그러면 지구기사지 수없이 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구분하는 문제 물어본 거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어디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니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오든지 그래야지 곤란한 지역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곤란한 지역이냐 필요한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에는 공공시설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세분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 정류장 그리고 광장. 근데 기반시설 세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광장 보면 광장에 이렇게 세분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관광장. 미관광장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미관광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살짝 미관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은 있잖아요. 근데 미관광장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핵심 내용 공부하실 때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고 이건 다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국토계획 및 유난 법률은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지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러분 참 문제 지문은 좋은 문제들이에요. 복습하기에. 자,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관할구역이죠. 근데 관할구역인데 하나 조심할 것은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특별시, 관시, 특자, 뜻도 시군이잖아요. 근데 군인데 어디 군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그죠? 여기 광역시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군이란 도안에 있는 군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서 이 말이 틀렸잖아요. 그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항상 문구 볼 때 그거 보시고 이런 도시군 계획은 뭐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 근데 여기를 도시군 계획 안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도시군 계획 안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여기는 여기가 틀렸죠.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기출 문제 보면 이런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 이 두 개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가 여기를 기본 계획이다, 광역도시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 번 나왔는데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용어 정리할 때 뭐와 중복될 수는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중복될 수 없다는 것 이거 지문 꼭 기억하시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곤란한 걸면 안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그런데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개발행위 허가권자 배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무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당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약간 좀 응용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국가계획 나오면 뭐 체크하라고 했어요? 용어 정리할 때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우리 법에서 국가계획이란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된. 그래서 여기는 이런
포함된 그리고 중앙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포함된 중앙, 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문장이 바뀌더라.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을 말한다. 자, 어디가 들렸습니까? 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 말한다. 그래야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 그러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아까 우리 용어 정리만 제대로 했으면 여기 보니까 페이지 5번입니다. 5번에 자,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나왔었어요. 자, 여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여기 일부란 단어 나왔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기미환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 자, 일부 관리계획 나오면 뭐라고요? 일부 관리계획이 아니라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우리 동네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딱 하시고 이게 전부 나오면 안 되고 자, 관리계획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아까 도시군 계획 안에 뭐 있었어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광역이 먼저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 안에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틀을 잡아 주셔야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다음 공공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네. 자, 이게 어디다 틀렸어요?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또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여러분은 답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시군구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우리가 관할 구역이라 하면 어디를 관할 구역이라고 그랬어?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관할 구역이지 그 안에는 구가 관할 구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구가 틀린 거예요. 구가.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니죠. 구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군 나오면 맞아. 시군은 관할 구역이니까. 그러나 구는 아니죠. 구는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이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정리해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뭐부터 선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답은 4번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를 시험에 또 어떻게 났냐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틀렸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은 물론 2개 이상의 관할 대상을 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제가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용도구역이 딱 나오면 센 놈.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어디다 틀렸어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역지구 제한을 행위 제한,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 아니죠. 여기는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권자가 나와 있지
그 어디에도 시장 군수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용도 구역은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 무엇은요? 용도 구역은.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지문들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봐 주시고 쭉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는 그렇게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 아셨죠? 여러분 특강 들을 때는 이 모두도 이 기출문제집은 특강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3번 정도는 여러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로 딱 만들어 놓으셔. 이것만 정리 잘하면 공법은 실력이 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니까.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1번 문제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자, 거기서도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뭐부터 먼저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인지 광역도시계획인지 먼저 꼭 그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나왔는데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이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먹고. 자, 2번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무엇을 위해서? 기능 연계하고 환경보전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잖아요. 기능 연계, 기능 분담, 환경 보전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지정 목적. 그 다음에 3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권자, 밑에 있는 의무적 수립,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 4가지 구분이 있죠.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중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다.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또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국가계획 이 단어 나오면 국장이 수립한다. 자, 그렇게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수립한다. 다음에 4번은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그러니까 큰 시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광역계획권은 공동 지정 없습니다. 수립은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지만 지정은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국장이. 그리고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공동 지정 없습니다. 수립은 공동 수립하지만 지정은 단독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에 걸치면 국장. 그리고 같은 도에 2개 이상 관할구역 묶을 때는 도지사. 그렇게 공동 지정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다. 그 다음 5번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 자, 광역도시 수립 절차 어떻게 외웠어요? 수립 절차. 광역도시 이들이 수립권자잖아.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또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하는 절차 기공지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듣는다. 기공지수, 기공지수. 그리고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죠. 협심승.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 절차 기공지수, 협심승.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청회 개최한다.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한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이제 지정은 공동 지정 없다는 거 명심. 지정은 국정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자, 이제는 3번 문제 볼까요? 쭉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3번 문제.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은 안내. 광역 도시계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기준 나오면 계획의 기준은 국장.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죠?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여기를 뭐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도 있고. 자, 그다음에 항상 강조했던 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지정인지 수립인지 제시하라고 했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2개 이상 같은 도시 2개 이상 시군 묶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립은 누가 한다? 같은 도에 있으면 광역도시 수립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정은 도지사가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몇 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 승인 신청하자면 도지사가 수립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인지 수립인지 꼭 구분하시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때는 수립이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지정은 도지사.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럼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지방,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듣는다. 이게 뭐예요? 수립할 때 절차 어떻게 나눴어요? 수립할 때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 등의 의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면 어디? 해당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또 시도의회 듣고 그 안에 있는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 그리고 또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면 아까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하는데 시장 군수면 어디 의회 의견 들어요? 시군 의회 의견 청취하죠. 그래서 여기 시도의사 시장 군수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지방의회 등 의견 청취. 그러니까 여기는 수립 변경할 때는 이런 관계 시장 군수 의견도 듣는다는 것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 부분도 정리.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라.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절차에서 광역도시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 실시해야 되죠. 그죠?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또 무슨 의무가 있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실시돼야 된다는 것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런 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광은 3광이에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어요. 없으면 누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지정은 도지사가 하죠. 근데 수립은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수립권자지 지정권자지 이런 내용들 정리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고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만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광역도시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죠. 2번 이렇게 보시고 쭉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8번 문제인가요? 8번인가? 8번 있나? 예. 자,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여기 지정이네. 광역계획권 지정. 자, 지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정할 때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역 지정됐다라고 통보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디 의견? 관계지자체, 관계시도지사, 시장무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어디 심의 거쳐라. 심의는 동급비례 하라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심의,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심의. 그럼 여기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 틀렸잖아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 이 말이 틀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시장 군수는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죠. 항상 상급기관에 받아. 그런데 도지사가 수립할 때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 요청에 의해서 수립될 때 시장군수가 같이 수립합시다. 그래서 요청했으면 시장군수,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당신이 수립해 주세요.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든 공동 수립하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는 승인받지 않고 할 수, 답은 2번이 맞는 문장이네. 자, 그 다음 3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아까 그 앞에서 지문이 있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은 국장과 도지사가 하죠. 나머지들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정군수가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라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자, 제가 그랬죠. 승인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바로 위에 상급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그중에서 도지사는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승인은 바로 위에 상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셔야죠. 체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 포함할 수 없다. 자,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2개 이상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만을, 2개 이상 관할구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어. 있는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군은 광역시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하는 읍 있고 면 있죠.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에 대한 내용들, 이런 지문들 한번 쭉 지문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그런데 여기서도 좀씩 졸리고 그러니까 좀씩 끊어서 좀 하자고 할 때요. 자,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자. 한참 훅분 달아오르려고 하는데 그죠? 예. 이제 깨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딱 예. 깨셨어? 예.
자,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법이 지금 4주 잡혀 있죠. 제가 4주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늘려서 5주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더해 준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5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배웠던 분들 복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린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가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길만 닦아주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32회 때 나왔는데, 기본계획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수립 대상 지역하고 재해 지역,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나왔어. 자,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자, 어디가 기본계획, 어느 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두 군데가 틀렸네? 어디다 틀렸어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수립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인구 10만이 안 돼도 수립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예요? 10만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대로 한다면 수도권에 속해 있으니까 묻지마 수립해라 이 말이죠. 수도권은 인구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립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나왔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수도권은 묻지마 수립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자, 기본계획 내용은 자 이것들 제가 내용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마라 그랬어요. 내용은 외우지 마라.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다 들어가겠구나.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 이런 것들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만 하지 말고 니들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요? 방제, 방범, 안전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또 생활권 계획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은 자 종합계획이다 생각하시고 내용을 외울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만 열심히 외워놓으세요. 자,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그죠? 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 수립돼 있으면 그 광역계획권 안에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데 기본계획에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둘 다 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5년이라는 숫자도 괄호 이렇게로 나온 겁니다. 자,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자, 이 사람 우리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어요? 관할구역장이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할구역장이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도지사 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지사 승인,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도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 군수는. 그러나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자기가 협의심을 거쳐서 확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정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정한테 승인 안 받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누구도 포함한다. 국장도 포함한다는 거,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승인은 안 받지만 국장과 협의는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 심의 거치는데 여기에 행정기관장에 누구도 포함하다고요? 국장도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고요? 국장한테 승인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확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국장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위주로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기본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 여기 번호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게 있죠. 기본계획 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 계획도 수립할 수 있나? 생활권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생활권 계획은 뭘로 간주한다고요? 기본계획으로 간주한다라는 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관할구역장은 생활권별 개발정비 보조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있더라. 생활권 계획. 우리 여기 인천시다 가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 생활권 계획 수립 승인 절차도 기본 계획 수립 승인 절차 똑같아요. 준용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되면 뭐 또 수립 변경된 걸 본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아니잖아요. 기본계획 있잖아. 생활권 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관됐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계획이 수립 변경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계획이 수립 변경된 걸로 본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이 수립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관할구역장이 수립하잖아요. 인천시장은 인천시 기본계획, 인천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해야죠.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접지를 포함하는데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인접 관할구역의 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그 지문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인접이란 단어 나왔어요. 인접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 어디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천시가 김포시 전부를 포함해서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김포시 일부를 포함해서도 수립할 수 있어. 그런데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인접 관할 시장군수와 뭐 해야 된다고요? 협의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접 나오면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기억하시고. 전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일부는 안 되고 전부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요 지문들 조심하시고.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죠.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근데 기초조사 내용에 무엇을 포함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도 포함하죠. 그런데 몇 년 이내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자, 그래서 5년 내에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5년짜리가 2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어디서 나와요? 타당성 검토할 때 5년. 그리고 또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년 생략할 수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공고는 해당 시군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어요? 우리 6명이 수립했죠? 관할구역장이 했잖아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무수가 수립했잖아요. 수립할 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인천시장이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광역도시의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잖아요. 기초조사하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에 청취하죠. 광역도시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 준용하죠. 그리고 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 수립하죠. 자, 수립했어. 수립하고 그 중에서 4명은 협의심의 거쳐서 확정을 하고 4명이 누군지 알겠죠?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그리고 수립권자 중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해 주세요라고 승인 신청하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심의 거쳐서 이렇게 승인해 주죠. 자, 승인해 줘. 그래서 기본계획 우리 절차 어떻게 했어요? 기공지수, 협심, 확승. 그죠? 자, 그러면 4명이
4명은 특별시장, 관시자, 특자, 특도는 자기가 수립하고 확정해서 자기가 뭐합니까? 이 4명은 자기가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그리고 열람시키죠. 몇 일 이상 열람시켜요? 30일 이상 열람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해줘?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해 주세요. 신청했으니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겠죠. 그러면 송부하던 시장 군수는 이를 뭐 합니까? 이를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몇 일 이상 열람시키고 30일 이상 열람한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는 해당 공고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는 이야기네. 시장 군수가 시군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지자체가 받은 소식지가 공고잖아요.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볼 수 있도록 열람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이고 여기서 틀린 것은 여기 2번이 틀렸죠. 작년에 여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30일 이상 이렇게 열람시킨다. 근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땠어요? 관리계획은 기, 열, 지, 입했죠.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결정은 여기도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이상부터는 자기가 입안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결정 신청을 해?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죠.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죠. 그러면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열람을 시켜줘요. 여기도 열람을 해. 그런데 이때는 열람은 몇 일 이상 열람시켜요. 여기는 기간이 없더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열람을 30일 이상. 물론 입안할 때 이 열람은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여기는 열람이 14일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열람은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광역기본은 30일,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거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여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질문들 기억하면 되겠고 자, 빠르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물어봤어. 4번인데 33회 때 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수립권자 중 6명인데 이 4명하고 2명 자, 이들이 수립하잖아요. 근데 이 4명은 자기가 스스로 확정을 한다고 그랬고 시장 군수는 기공지수에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 신청한다고 했어요? 도지사한테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죠. 그러면 승인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승인할 때 아까 어떤 절차 거쳤어? 기초조사 했고 주민과 전문가에게 청취해서 공청회 열었고 지방의 의견 들었죠. 그러면 기초조사한 결과하고 주민에게 청취한 공청회 결과하고 지방의 의견 들었던 결과 내용을 첨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절차 물어본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물어본 거야. 기공지수 물어본 거예요. 기공지수 이거 과정 첨부돼 해야 될 거. 이거 했으니까 이걸 결과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1번 기초조사 결과 첨부해야겠죠? 기초조사 실시했으니까 결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1번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첨부해야 될 제출서류. 그 밑에 해설에 있죠. 해설 보니까 기초조사 결과, 기공지수, 공청했으니까 공청의 결과,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했으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 이 결과지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공지수 했으니까. 그죠? 기초조사 결과 첨부해야 되고 공청회 결과 첨부해야 되고 지방의 의견 들은 결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공지수. 그래서 첨부해서 승인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계획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 자문을 거친 경우의 결과지 여기는 뭐 필수사항은 아니고 자문을 거쳤다면 그 결과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계행정교자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심의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하라는 이야기지 심의 결과 제출하는 게 여기는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 확정까지 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첨부에 대해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답이죠. 나머지 청문회의 청문조서 청문회 무슨 청문회 합니까? 공청회 하지 청문회는 뭐 잘못했습니까? 청문회를 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시장 군수니까 시군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가 나와? 이 도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 군수가 출입권자인데, 그죠? 해당 시군 의회 의견 청취 결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또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심의 결과는 여기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할 때 거친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승인 신청할 때 심의 과정이 여기서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그랬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중앙 나오면 안 되고 어디라고? 관계행정기관장 항상 동급 기대해라. 그죠?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이런 협의와 지방도 심의에 필요한 사항 그래야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런 심의에 필요한 소용이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도지사는 어디하고 협의하겠어?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지, 중앙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다. 약간 이제 응용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이게 나오면 여러분 순간 당황할 수 있거든. 처음 본 질문이니까.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절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본계획 설명이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가 4명이네. 4명 수립했으면 기본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의사가 승인한다. 맞아, 틀려요? 자, 이 4명은 스스로 확장하지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승인 안 받고 대신 협의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국장의 협의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의 승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의사밖에 없습니다. 도의사밖에.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승인한다는 말 나오면 안 돼요. 승인 안 받고 국장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협의한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까 신청할 때 첨부된 서류, 기공지수 서류 제출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 우선한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지문이 나왔습니다. 광역도시.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내느냐? 기본계획이 기본성을 가지니까 우선한다라고 낸 적도 있고, 또 다르면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나온 적도 있고, 무조건 법률은 상위계획이 우선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우선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 어디가 틀렸는가 봐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기지산 대입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 위반이잖아요. 관리계획의 내용이잖아요. 관리계획 지구기사지 위반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 아니잖아요. 주민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없어. 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지산 대입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조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랑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이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야 돼요. 수립하고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 규정 없습니다. 생략 규정이 없어. 근데 관리계획은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 위반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는 필수적 절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예, 요 놈은 생략 규정이 없어. 요 놈은 기밀이나 이런 요청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 관리계획은. 그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하시고 광역 기본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왔네.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요. 10년마다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그죠? 5년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갔던 지문들이 좀 알게 쌓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모르는 지문 정리하기가 더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 하나씩 다 정리를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관리 계획. 예,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기본 계획 여기 기출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둬야 될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했으니까. 자, 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자, 관리 계획 내용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관리 계획 내용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광역도시 기본 계획 내용은 몰라도 관리 계획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수없이 했죠. 뭐라고 했어요? 관리 계획은 지구기사지. 그죠?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기억하시죠? 자, 내용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냥 지구기사지는 아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헤매. 자, 복합용도구역 이게 뭡니까? 용도구역이잖아요. 용도구역의 종류 뭐뭐 있어요? 개, 도, 시, 수입, 복도. 개, 도, 시, 수입, 복도. 근데 요 놈은 요 세 개는 입복도는 이 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 이것은 용도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복합용도구역은 관리계획 내용 맞죠? 용도구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여기 있네. 시가조정구역 용도구역이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리 내용이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까지 관리 내용이죠. 근데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 내용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행위제한은 관리계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아닌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내용이지만 행위제한은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구역, 용도구역이 아닌 거 세 가지 뭐뭐 있어요.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은 몇 번이에요? 행위제한은 아닙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내용이지만 행위제한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기사지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번과 2번이 똑같은 문제야. 1번과 2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자, 3번이 오래전에 냈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왔던 문제. 3번이 15회 시점인데 20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봤어요. 3번 문제.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지구기사하지 않은데. 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맞나요? 자, 여러분. 관리계획 내용이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구, 기, 사, 지 이랬죠. 자, 이 사가 뭐였어? 사가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죠? 이게 이제 사가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개발 사업이 뭡니까? 제가 개발 사업이 뭐가 개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개발 사업이란 단지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랬잖아요. 단지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단지 시가 조성하는 사업이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럼 정비 사업은 뭐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업이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뭘 물어본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 맞죠? 개발 사업은 뭐다? 단지 시가지 조성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예요? 용도지구잖아요. 용도지구 종류에 우리 경방보치계 방구복특 할 때 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있고 산업유통도 있고 관광휴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관련 내용 맞죠?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수없이 강조했던 거 뭐다? 세 개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3번이 답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닙니다. 예, 국토기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뭐예요? 용도구역이잖아요. 용도구역. 용도구역. 아까 개도시 수입복도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기사지 할 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기사지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정리를 나가시면 돼. 그러나 논의 이야기하지만 행위제한 이 세 개 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네,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러면 이래 보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기사지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 자, 머릿속에 지구기사지 입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기사지 입안은 기초조사하고 주민에게 청취 방법이 공청회예요, 열람이에요? 열람. 그리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기사지 입안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기열지입 했잖아. 기열지입. 그죠? 그러면 입안을 하면 관리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정. 자, 그런데 결정할 때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결정이라는 것은 이에 매듭을 짓는다고 그랬죠. 승인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하지 않고 승인 항상 상급이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상급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면 기열집에서 누구한테 결정 신청해? 도지사한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 군수는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든 다 승인이나 결정 신청은 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누가? 자기가 입안 결정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죠? 그리고 국장이 국가계획을 입안했으면 자기가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결정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해서 결정한다. 다만 이 도안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시장 중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고?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단 시장 군수가 입안 결정할 수 있는 거 있었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가 이렇게 결정하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야 돼. 그리고 또 때로는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 또 회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입안 결정. 그러면 이들이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똑같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구기사지는 기열집하고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기열집, 협심결, 그리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후속조치로서 관리계획은 뭐 하라고요? 지용도면을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구기사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머릿속에 이제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관리계획에 대한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관리계획 위반 결정 1번 지문.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2회 때 나왔네요.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나?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있었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하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또 하나, 시장 우수가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국가계획 나온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직접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장이 직접 위반.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은
국장이 직접 할 수 있어. 자, 1번 맞죠? 자, 2번. 주민. 제가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주민의 위반 제한이라고 그랬죠? 자,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안할 수 있는데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안할 수 있는 건 뭐뭐 있다고 하세요?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산대입 그죠? 자, 산이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 내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입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요거, 이 기초조사 생략, 요게 너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생략하면 안 되는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많은 걸 외우기는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외울 때 뭐라고 했어요? 기초조사든 환경성 검토든 토지 적성평가든 재취약성 분석이든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기억에 두라고 그랬죠. 무엇은? 공통 생략상에서.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 기사지 이 중에서 무엇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대해서는 요것은 기초조사도 환경성 검토도 토지 적성평가도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상이라고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관리계획으로 위반한 적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왔네. 이게 이 구역이 상업적 위치한 등 그럴 땐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공통 생략상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공통 생략상이라는 거. 요 단어 나오면 이 공통 생략상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설사 재취약성 분석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가 나와도 맞고 토지 적성평가 나와도 맞고 기초조사 나와도 맞아요. 그래서 공통 생략상, 지구 단위는 공통 생략상이다. 이 규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시험에도 지금 너무 잘 나왔어. 언제? 관리 결정되면 후속 조수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작성 고시하죠. 이 지용도면을 언제? 고시한 날부터요? 아니면 다음 날이야? 발효는 그날부터 발생해요. 실효는 다음 날이고 발효는 그날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다음 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답은 몇 번? 4번. 이 지문이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여러분 쭉 풀어보시면 이건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야.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 여기서 이제 원래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해? 원래 관할구역청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접한 단어가 나왔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접이라는 단어 나왔어. 자, 우리 인천하고 김포시하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지구기사지 위반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접 나오면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위반할 때 인접이라는 단어 나왔다. 인접적이 포함된다는 말이 나오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해라. 위반권자 정리합니다. 인접이라는 단어 나왔다. 키워드 인접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러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해라.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 되면 이제 둘로 나눠야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위반권자 기억나시죠? 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단어 찾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죠? 4번. 근데 답만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보시고 1번 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이런 거. 자,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이런 식의 문제가 어려웠다. 요놈 물어보고.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하잖아. 근데 기초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하죠. 그런데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토지 적성평가도 생략할 수 있는 사항,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재취학성 분석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법에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는 뭐 했어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물어봤죠. 그렇죠? 어떨 때는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느냐.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 설치할 때. 자, 제가 환경성 검토는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했어요? 공통 생략상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죠. 뭐? 이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 관리계획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면 그때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제일 큰 사업이니까 그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관리계획에 위반할 때는 전략 환경 평가를 하니까 이 법에는 환경성 검토는 안 해도 된다.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공동 생략상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관리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하지 않아도 돼요. 그 두 개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안에 기반 설치할 때. 근데 환경성 검토 생략상은 아니죠. 모르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상. 기억번은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근데 우리 법에 적성평가 생략할 사항은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걸 다 외우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접근하라는 얘기. 그러면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이것도 환경성 검토 생략상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상. 그러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왔어. 이거 뭐야? 공통 생략상이니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사항이죠. 그럼 답은 여기는 디귿법만 환경성 검토 생략. 그래서 여기는 공통 생략사항은 환경성 검토 생략상도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와 관련된 사항이나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유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은 토지 적성평가 생략상. 적성평가는 많으니까 암기 마시고 공통 생략상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반대로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답이잖아요. 2번, 디귿번이 답이잖아요. 이건 토지 적성평가, 이건 공통 생략상이니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사항이잖아요. 문제 풀 때 그렇게 접근해서 보셔요. 그 토지 적성평가 많은 내용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35회 작년에 났던 거네.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자, 관리계획 결정이죠. 결정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협의심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죠? 협심결. 결정권자하고 협심결.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요거잖아요. 요거. 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요거잖아요. 자, 1번. 관리계획 결정, 옳은 것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 또 나왔네. 어디다 틀렸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바로 발효는 그날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저 2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불구하고 신고 없이 사업을 개정. 이건 뭐예요? 관리 결정 효과죠. 관리 결정되면 행위자는 추가되는데 이미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기득권보호 경과 조치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에 상관없이 착수한 자는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게 있다고 했죠. 그 결정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뭐 하라고 했어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나왔죠.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 여러분 땅에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에 내가 이미 인허가 착수했으면 기득권 인정하지만 신고하고 계속 공사하라. 그죠?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 이 지문이 또 시험에 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없이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신고 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체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국장이 관리계획 직접 위반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용도면 작성한다. 지용도면은 누가 작성해요? 자, 결정된 내용 지용도면 작성은
장의 관리 계획을 위반한 위반권자가 합니다. 원래 위반권자는 관할계획장이잖아요. 근데 국장과 도의사도 관리 위반했으면 직접 지용도면 작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국장이 위반했다 그랬으니까 지용도면 작성은 누가 하겠어요? 그죠? 도의사가 아니라 국장이 해야지, 국장이.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직접 지용도면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용도면 작성은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지용도면 작성한다 그러면 돼요. 위반권자가 국장이 위반했으면 직접 지용도면 작성할 수 있어. 위반권자가 지용도면 작성한다. 이렇게 지용도면 작성자 원칙은 6명, 국장과 도의사가 위반했으면 직접 지용도면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의사가 결정한다. 원래 시군적에서는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의사가 결정해 주잖아. 그런데 시장군수가 위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직접 위반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반 결정할 수 있는 건 요거 받았겠네. 관리 내용 중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은 자기가 위반 결정. 요 4개는 시장군수가 위반하고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도의사가 결정하고 요 놈은 자기가 직접 위반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은 자기가 직접 위반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의사가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유학집에도 필수서 보셔도 돼. 자,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국장과 협의할 사항도 있어. 국장과 협의할 사항. 어떤 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국장과 협의해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국장이 위반하고 결정해서 그 위반 결정한 내용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고 한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국장과 협의합니다. 요 지문이 처음으로 나왔어. 국장과 협의할 사항도 있다. 그게 이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국장이 위반 결정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고 한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광역도시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답은 몇 번이 답이냐면 5번이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작년 문제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약간 예전보다는 5번 지문이 생소한 지문이었고 나머지 1, 2, 3, 4는 늘상 우리가 정리했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제한. 주민은 위반권자가 될 수는 없으나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것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의 위반 제한. 자, 주민이 위반권자에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 산, 대, 입. 근데 제한할 때 그냥 손 두고 제한 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주세요. 관리계획도서 계획 설명 작성하고 또 뭐 해야 돼? 동의서까지 첨부해야 되죠.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그리고 지산대는 3분의 2분 5분의 4. 그래서 기하고 2분 5분의 4고 나머지 지산대는 3분의 2 동의 얻으세요. 자, 그러면 봅니다. 자, 틀린 것은 나왔어. 네. 자, 1번은 비용 부담이네. 수익자에게 위반 및 결정에 수혜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 부담 가능해요? 아니면 부담시켜야 돼?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자, 근데 제한할 때 그냥 손 들고 제한 그러면 돼요? 안 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한서에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합니다. 제한할 때 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하고 동의서 첨부해야 돼. 그러면 자, 제한했으면 3번 위반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된다. 맞나요? 자,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면 제한일로부터 몇 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해야 돼?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리 결과 알려줘야 돼. 45일 부르게 하면 1회 하나 30일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45일을 안 물어봐도 요걸 물어보고 똑같은 거잖아요. 45일에 반영 통보하고 부득이 하면 1회 안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주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반 제한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이 제한할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기, 지, 산, 대, 입. 산이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주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된 기지 산대입. 그런데 기하고 입은 입이 도시국에서 입지복합구역이에요. 얼마? 5분의 4. 나머지 지산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동의자 수 이렇게 동의 얻을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포함해요, 제외해요? 국공유지 제외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5분에서 3분의 있는데 이때 이외에는 국공유지 제외한다. 이런 질문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공유지 제외한다. 그죠? 여기 정리를 나가시면 돼요. 자, 보시고 자, 거기에 있는 5번 정리해 봤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마지막 시간에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번입니까? 9번이네요. 9번. 넘버 9. 자,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결정 걸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정 나오면 협의와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리고 또 후속 조치로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예, 이 결정 고시된 이때가 아니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 결정에 대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틀린 것은 시정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예,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결정 이 부분들. 자, 시장군수 나온 건 여기죠. 그 다음에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해야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자기가 위반하는 건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위반하지 않아도 국장만이 해야 되는 것.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결정하죠. 그린벨트 나오면 국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근데 결정할 때 관계 협의,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이 심의 거치는데 결정할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공동심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협의심의 거쳐 결정하는데 이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자, 이거 뭐와 제가 똑같다고 그랬어. 이방권자가 입안할 때 관리계 입안할 때 기초조사하고 주민에게 청취 열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이방권자가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이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심의 생략사항과 동일해요. 그러면 뭐 생략할 수 있어?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건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미한 상의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자, 4번은 국장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자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 결정할 수 있다. 자, 기밀을 요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뭐가 있어야 돼? 요청이 있어야지 국장이 지 맘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요청이 있으면 기밀을 요한 사항은 입안권자는 입안 시 주민에게 청취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 규정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청이 없어도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또 나왔네. 5번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관리계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얘는 반복되는 지문은 꼭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그냥 주는 지문이니까. 자, 답은 몇 번요? 4번이다. 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절차, 기혈집 협심계약. 자, 머릿속에 이제 절차가 딱 나오고. 자,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들에 자, 위반권자가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 근데 지방의회는 많은 내용을 다 의견 청취는 힘드니까 우리 법에서는 여러 내용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 지구, 기, 사지 중에 무엇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 그거 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지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밑에는 어디서 틀렸는지 틀린 부분들도 저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2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관리계획 자, 결정되면 몇 년마다 재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광역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자, 그리고 또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된 날부터 5일이 발생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근데 여기도 고시된 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놔야지. 이 고시한 5일이 아니라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또 주민의 위반 제한이 있네. 위반 제한. 참 오지선다에 잘 나온 지문이죠. 그러면 수익자에게 뭐 하게 할 수 있다고? 전부 부담시켜야 돼?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비용 부담 가능. 이런 지문들. 시켜야 된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효. 자, 실효되면 우리 법에 이제 실효 규정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실효 규정이 뭐 시가 조정구의 실효도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실효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설 결정의 실효도 있고 실효가 있는데 실효되면 항상 무슨 의무가 있어?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죠. 그런데 고시까지 하면 간부나 공부에다 고시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다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야 됩니까?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고시까지만 있어요. 고시 의무가 있고 서면 통지 X 실효 고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통지에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 규정이 틀린 지문이다.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또 13번 문제, 28번. 그러니까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이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지문도 그렇게 문제도 많죠. 자,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근데 반복돼요. 늘상 받던 지문. 일반 봐요. 시가 조정구역 나왔네. 시가 조정구역 지정되면 기득권보 경과주시 인정하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별도 인가 허가 신고 없이 하죠. 그런데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3개월이네. 여기 신고 없이 여기 틀렸잖아. 아까도 시험에 지문이 나오더니 또 지문이 나오잖아.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여기는 신고 없이.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착수했을 때 기득권보호가 인정됩니다. 인가받고 허가받아서 착수가 안 됐다면 기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뭐가 나와야 되고요? 시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올 때 이 지문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문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국가기관 연구하여 시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지정을 관리 결정할 수 있다. 자, 결정권자 물었죠. 국장이 개발자원구역은 국장이 하죠.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하죠.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이거 나올 때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여기는 시가 조정구역만 나오면 국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 조정구역 지정은 국장이 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비용 부담이네. 아까는 전부를 부담시켜야 된다더니 이제는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시킬 수 없다도 틀렸고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도 틀렸죠. 어떻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자,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린벨트는 국장이 하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지,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이잖아요. 회장이 결정한다. 그죠? 해양수산부 바다의 왕자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회장이다.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관리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정말 짜증나네. 아까도 나오더니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 5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정리했다 가시고. 자, 이제 용도 지역을 배우겠습니다. 관리 결정되는 아까 이제 지구기사지가 이번 결정되는 요 과정을 배웠고 이제는 관리계획으로 기열집 협심별에서 관리 결정되는 내용 지구기사지를 봐야죠. 그중에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나오면 이건 기본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옳은 것은 나왔어요.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에 피가 나서 설명했어. 용도지역은 어떻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어요. 키워드. 자, 그 다음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관리계획이라니까.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는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계열집 협심별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기본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네, 틀렸어. 자, 그 다음 주민은 상업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기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잠깐 응용 들어갔죠. 근데요, 자,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 필수 체크하시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자, 어디에서 면적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랬잖아요. 그중에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혹시 기억나요?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이 아마 이게 나와 있을걸요? 안 나왔나? 아, 이게 안 나왔네. 앞에가 나왔어. 앞에 제한할 때 나왔었잖아요. 산업 주민의 입안 제한 앞에서. 네,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상업적이 틀렸죠. 상업적이 아니라 무슨 지역? 약간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거나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생산관리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상업적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적이 틀렸어.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 나오면 맞거나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맞거나 생산관리 지역이 나오면 맞아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우리 이거 많이 했는데, 그죠?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우리 기출문제 밑에 핵심 포인트 요거 있네. 자, 원래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지정하는 특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공유수면 매립제한 특례가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매립 목적이 같으면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걸로 보지만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여기처럼 매립구역이 둘이서 용도적 이웃하고 걸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라고 그랬죠.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립 목적 불문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에 지정해라. 다른 경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루다거나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공유시면 매립전 특례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강조 많이 했네. 관리지역의 특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이 지역은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근데 관리지역에 만약에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그때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거기에 있는 37페이지 밑에 핵심 포인트 뒷장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있는 관리지역의 특례, 거기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 거기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관리지역에서 특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보전산 지정하면 일단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것은 뭐만 맞아요? 답은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 약간은 좀 종합적으로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 좀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요즘 좀 깊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네요. 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즘 트렌드는 또 이게 한 번에 종합형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복합용도지구 참 이게 자주 물어봤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어느 지역 위에다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11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위에 11개 그랬잖아요. 상업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일반 상업지역도 안 되고 그죠? 11개의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위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용도지구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정할 때 한 가지 더 지정할 때 해당 용도적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 3분의 1 이하로 지정해라. 이런 기준도 있잖아요. 11개. 요것도 요 지문만 알고 있어도 또 풀었던 기출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용도지구에서. 그래서 11개 그리고 3분의 1 이하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유통상업적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대도시 시장은 재반복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용도지구에서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을 배웠어. 그러면 여기는 재반복 우려가 있대. 그러면 거기 뭐 지정해야겠어? 재 나오니까 방제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뭐예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놓잖아요. 여기는 방제지구를 재발생 우려가 있으면 방제지구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침식이 우려가 있는 지역. 자, 그러면 3번.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지정되면 건축 제한 하잖아요. 하는데 용도 지역, 용도지구에서 무엇은 건축 제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로니 철도니 공원이 주차장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 안 받아요. 제한 안 받습니다. 이 말은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 틀렸고. 자,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 공유수면은 매립 목적이 이유다운 용도지구 내용과 다르대. 다르면 어떻게 한다? 바다가 유지가 됐는데 이유단 용도지구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거대. 그런 때는 특례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른 경우. 아까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이유다거나 걸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경우만 이웃 용도적으로 매립 준공인가에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포인트는 다른 경우잖아요. 다른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 자, 이런 지문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5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는 특례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산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때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해 지역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지문 맞는 지문이죠? 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이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이게 좀 종합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문들 다 여러분으로 만드셔야 돼. 이런 게 여러분 것이 돼야 하나하나 쌓여서 축적이 돼야 이제 실력이 팍 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틀린 것은 나죠. 용도 지역. 도시적 축소. 축소에 따른 용도적을 변경할 때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위반할 때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나요? 기밀을 요한 사항입니다. 요청할 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뭐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축소,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은 예, 이런 절차를 위반할 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소에 따른 용도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위반 시 주민 의견 청취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번 맞고. 자, 여기 있네. 아까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됐어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죠?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는데 하지 않겠다고 해제해버렸어. 해제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나요? 아니면 다시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되나요? 환원되죠.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돼서 택지개발소에 완료돼서 해제가 됐다면 택지개발소에 완료돼서 해제했다면 환원돼요? 환원되지 않아? 완료됐으면 환원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완료됐다 그랬잖아요. 완료됐으니까 환원되지, 완료로 인해서 해제되면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제가 되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완료로 인해서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나왔어. 관리지역에.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 여기서도 나왔구나.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답은 2번이고 여기는 뭐가 포인트라고요?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을 본다면 틀려요. 반드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 이게 나와야 돼. 여기가 다른 지역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 딱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 요 주거지역을 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 이렇게 세분하는 것. 다 뭡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세분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자, 용도 미지정이면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도시지역 중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 어디? 보존 녹지지역에 건축 제한, 보존 녹지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죠.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 관리지역에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죠.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지역? 보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다. 미지정, 미세분. 시험 지문에 참 자주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기억하셔야 돼. 미지정, 미세분 부분들 딱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틀린 것은 2번이죠? 딱 봐도
공부 안 해도 컨디션 좋으면 그냥 인간적인 사고로도 풀 수 있대. 공법은 그런 인간적인 사고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6번 문제.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주거적의 행위 제한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어요. 주거적은 1종 전용 주거적, 2종 전용 주거적, 1종 일반 주거적, 2종 일반 주거적, 3종 일반 주거적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물었어요. 6번에 보니까 용도 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다 그러면 일반 주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주거적도 1종, 2종, 3종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층수가 4층 이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층수 제한이 있네. 4층 이하로 자라. 1종 일반 주거적이잖아요. 1종 일반 주거적에서는 4층 이하로 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적에서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1종 일반 주거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1종 일반 주거적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공동주택 지을 수 있죠. 공동주택 지을 수 있죠. 4층 이하 연립 다세대 기숙사 지을 수 있잖아요. 뭐가 안 되고? 아파트가 안 된다. 아파트는 주택 수준 층수가 5개층이니까 아파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그리고 또 주택이 있으면 일종 근생에서 설치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일반 주거적이니까 뭐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교육연구시설에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죠. 그리고 또 노유자 시설도 가능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2종, 3종은 뭐까지 더 추가하면 돼? 아파트와 종교시설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적을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나왔잖아요. 자, 일반 음점. 일반 음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일반 음점은 2종 근생시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2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2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2종 근생. 기숙사는 뭐예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잖아요. 4층 이하의 기숙사 가능하죠. 기숙사랑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안 되지 기숙사는 가능해요. 자, 고등학교는 초중고 가능하잖아. 초중고 가능하죠. 여기는 교육연구시설이니까. 양수장. 양수장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을 잘 알아야 돼. 양수장, 정수장, 마을회관, 일종 근생시설이니까 조심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수장, 물 끌어올리는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 다 일종 근생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일종 일반 주거적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들 딱 기억해 놓으시면. 그래서 약간 이제 건축법에 있는 건물의 용도 종류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답은 여기는 몇 번이 답이에요? 당연히 2종 근생은 안 된다. 기억. 2종 근생설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걸 명심 꼭 명심해야 돼요. 1종 근생은 다지만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2종 근생은 설치할 수 없다. 꼭 기억해요. 그것만 알아도 문제는, 이런 행위자의 문제는 거의 뭐 7, 80%는 다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가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일단 아파트는 어디는 안 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수준층수가 5개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녹지적, 관리적은 다 4층 이하로 지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또 비도시적.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 농장은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아파트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주거 상호 공업적이잖아요. 근데 주거 지역 중에서도 무엇은 안 됐어? 일종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주택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유전에 유통상업적, 전용 공업적 안 된다고 그랬죠.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일반 공업적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적 아파트 돼요, 안 돼? 관리적에서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가능하지만 관리적 자체는 안 돼요. 자, 일반 공업적 안 되죠. 공업적에서는 뭐만 돼? 중공업적만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통사업적,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주택이 못 들어오시니까 아파트 못 들어오지. 일종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종 전용이든 일종 일반이든. 그러면 아파트는 2종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2종, 3종. 준주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요?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설치할 수는 없는 지역. 요걸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따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자, 우리 용도적인 행위자는 우리 법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 있었죠. 개별적 제한.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 16회 때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6회 기출이 이미 됐으니까 수정해서 요 부분도 정리합니다. 자, 농공단지는 무조건 좋은 거라 그랬죠. 농공단지가 여러분 토지에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행위자 무시하고 무조건 무슨 법에 따른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직접 활성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개법에 관한.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 답이 왠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인데. 산업 입지 및 개발 상개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상개법이야. 산업 입지 및 개발 법률. 자, 그다음에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 안에 저희 집 화분 이름이 있다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지법. 그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자, 그런데 자,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자, 그러면 여기는 보전산지는 초지법 돼, 안 돼? 여기도 반드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나와야 돼.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농산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유명하니까 산지관리법이지. 초지법 걸면 안 돼요. 초지는 뭐예요? 목장이잖아요. 제주도 목장 있잖아요. 초지. 그 초지는 농림 초지는 초지법이야. 그러니까 보전산지가 초지법이다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제 애인이 살고 있다고 했어.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애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제 애인 이름 기억하셔야지. 제 애인 이름이 뭐예요? 제 애인은 김혜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 애인 이름은 자수문 해수라 그랬잖아. 자수문 해수. 제 애인은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인디아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수문 해수라 그랬잖아요. 자수문 해수. 벌써 잊으셨어요? 흥분되게. 자수문 해수 기억나시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이 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보호한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이제 문화유산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법,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자수문 해수. 법명 다 못 외우더라도 자수문 해수 기억에서 끄집어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무슨 법? 수도법. 맞는 문장입니다. 자연환경 수도법. 수도가 상수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정문화재가 있대요. 관광진흥법이에요. 관광진흥법은 없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유산법. 자수문 해수 문 그죠?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이 단어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 이건 문화유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DB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16회 때 나온 거 수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용도적 행위자는 시험에 자주 났는데 요런 식의 유형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농공단지는 무조건 상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제건 농지법, 농림재간의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재간의 초지는 초지법, 농산초. 자연환경보전재간에는 누구 있다? 자수문 해수 있다. 자수문 해수 있다. 그런 내용들 페이지 9번 문제 있죠? 그 문제 나와 있고 이렇게 정리를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인가? 4번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꼭 대비 한번 해주세요.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나와요. 내가 또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한번 날 잡아서 또 한번 돗자리 한번 깔아야 돼. 나온다 그러면 나옵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10번 다시 한번 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등이 지정되면 당해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특례. 우리 5개 있었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특례. 이거 기억하시라는 얘기. 자, 먼저 도시지역으로. 자,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나? 농공단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죠? 농공단지는 아니었잖아. 농공단지 도시지역이 아니지. 대신 농공단지 지정하면 아까 행위자는 완화해서 상계법에 의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국일도. 저희 집 칼 이름이었잖아. 칼 이름 국일도, 저희 집 화분 이름 농산초, 제 애인은 자수문해수, 저희 집 전화번호는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5657 9887 724 그랬잖아요. 저희 집 칼 이름은 국일도, 저희 집 화분 이름은 농산초, 제 애인 이름은 자수문해수, 저희 집 전화번호는 5657 9887 724 건표율이죠? 건표율. 자, 그러면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어촌어항법이 한 농림재개 연재방 공유시면은 도시적인가? 제가 이것도 목에 피가 나죠 했잖아요. 어디에 연재방 공유시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시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어요. 도시지역의 연재방 공유시면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달한 공유시면 접한 공유시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칠학지구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건 우리 개발법에 있어요. 모르는 지문이죠? 나중에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입니다. 다만 칠학지구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러하지 않다. 이게 개발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도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발구역 지정되면 이거 개발법이야.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는데 단 어디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제외된다고요? 칠학지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칠학지구에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개발법에 있는 내용. 개발법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으로 써. 계획관리지역의 연재방 공유심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 어디다 틀렸어요? 어항구역이든 항만구역이든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어디에 연재방 공유심이라고 써? 도시지역의 연재방 공유시면 도시지역에 연달아 잡혀있는 공유시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시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죠? 그죠? 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아까 정리했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해지역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답은 5번이죠? 5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10번 문제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검표 용적률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좀 더 할까요? 하지 말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만해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미리 웬만하면 제가 문제를 많이 빨리빨리 풀 거거든요. 빨리빨리 풀려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보고 싶어. 그래야 수업 진도를 쭉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습 좀 해오세요. 아셨죠? 네, 대답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